자, 이제 6월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보 사항들을 취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시간에는 SMR 네.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우리 뭐 둘 다 해프닝이었죠. 예. 그 뭐 게시판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만 유튜브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저희가 나가잖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스몰 SMR을 네. 스몰, 미디움, 라지까지는 안 해서 다행히.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 작은 이제 소형 원전, 스마트 원전을 스마트 모듈, 예, 그 안에 다 일체화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작은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이 그 경수로 자체가 그 핵을 재처리하고 나서 보관하는 그 보관통이 있거든요. 네. 이 보관통보다 작습니다. 거의 그보다 좀 더 작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작은 사이즈죠. 예. 아,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뭐 아침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미국과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뭐 저건 자기들이 언급할 내용은 아니죠. 네. 저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 조금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침에 봤어요 저도 네. 정보를 쭉 취합해 봤는데 별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북한 쪽 그 지진이 하나 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네. 정보회의니까 자 일단은 스마트 원전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말에 이제 주목되는 뉴스는 에너지 정책과 네. 환경 정책들이었을 네. 거야 아마. 그건 뒤에 또 코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주가 시세는 나름 강했죠. 예, 그렇죠. 상당히 좀 잘 시기적절하게 좀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린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네, 뭐 이슈가 등장했고 거기에 걸맞는 기업에 대한 정보 사항을 쭉 파악해 주셨으니까. 네. 하여튼 두산중공업이 그래서 조금 근데 뭐 계속 이어지기에는 재료는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또 새로운 재료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렇죠. 연초에 이미 한번 많이 해주셨던 그 주제이긴 합니다. 이 스펙 관련된 예. 거죠. 기업 인수 목적 회사, 네, 인수 합병.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그렇죠. 회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스펙이라는 것으로 종목처럼 상장을 해놓고 네, 기준가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수하려는 회사를 물색하다가 그게 선택이 되면은 합병을 해서 네. 다시 이제 그 합병 비율대로 이제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뭐 일단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스펙이 이제 그 쉽게 말해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상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때 공모를 통해서 그 주주들을 모집하고 네. 어느 정도 분산 요건이든 뭐 그 공모 자금이든 이걸 미리 확보해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상장을 시켜서 그렇죠. 놓으면은 2,000원에 상장이 됩니다. 2,000원에 상장을 시켜 놓고 이제 인수합병할 회사를 모색을 하는데 네. 3년 안에 인수할 합병 회사가 없게 될 경우 이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그 공모 들어갔던 분들 이럴 경우는 네. 보통 2,000원이지만 실질적으로 한 2,050원 정도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 예, 약간의 이자 정도 수준은 이제 원금 보장의 이자 정도 수준을 챙기는 건데,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100% 원금 보장이 아니에요. 이게 상장을 하려고 추진하고 하다가 만약에 그게 어그러져서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또 이제 그 높은 가격에 들어가실 분들은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투자할 때 생각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무슨 이게 뭐 그 증권회사가 발행하게 되면 무슨 스펙 몇 호 막 네,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네. 사실 스펙도 뭐 처음 이제 주식을 하시는 요즘 이제 요즘 주린이 분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신 것 같고 네. 워낙 이제 베테랑들이 되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뛰어들다 보니까 공부를 좀 하시고 공부들도 좀 나름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계속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 주식 묻지마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공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또 많이 아시는데 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네. 정보를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근데 이제 스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생경하거나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저 또한 이 스펙은 그렇게 관심 대상은 아니었는데 네. 항상 보면 이제 우리 이영도 차장이 조금 한 발 앞서서 몇 가지를 연초에 네. 얘기해 주셨고 네.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강했고 근데 네. 최근에는 동시다발로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네.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시기가 최근에 이제 스펙들이 이제 많이 급등을 했어요. 네. 이 급등한 이유가 이제 어떤 특정 한두 계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력이 사는 그런 계좌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예, 이게 이제 스펙을 상장할 때 주식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로 상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단 그런 안 팔아요. 그러면은 물량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잠긴 상태에서 보통 뭐 150만 주에서 200만 주, 많게는 한 400만 주 정도 수준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거래되는 주식 수량이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또 단가도 싸지 않습니까? 이게 급등을 좀 불러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상 시세 급등. 네. 그렇죠. 특정 계좌의 매매가 집중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최근에 상장된 스펙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상장돼 가지고 지내왔던 스펙보다는 뭐 최근에 상장한 상장한 스펙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였죠. 근데 저 화면 자막에도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스펙 상장으로 히트들이 많이 되니까 거기도 이제 이 개인 계좌들이 많고 그렇죠. 온라인 이 스마트폰으로 거래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네. 있다 보니까 로빈훗 같은 네. 뭐 그런 데가 이제 스펙 상장하는 뭐 어떤 기업과 합병을 한다더라 이렇게 네. 되면은 바로 뭐 굉장히 많이 그렇죠. 오르니. 이게 작년 같은 경우 2020년 이제 미국에서 제가 올 초에도 말씀드릴 때 미국의 스펙 상장하는 기업들은 뭐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테슬라도 이쪽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던 과거에. 건데 예. 근데 이게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펙이 신규 상장했던 450개 중에서 네. 신규 상장한 기업 450개 중에서 248개가 스펙으로 상장을 했답니다. 미국. 예, 미국 기준으로 해서 종목수하고 공모자금 이런 부분들이 전체 IPO 시장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또 특히 이제 한국도 공모주에 대한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동일 명의의 그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다 계좌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는 각 계좌별로 배정받은 주식들을 합치게 되면은 자금의 여력이 많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주식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네. 그게 차단되죠. 예,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스펙을 상장할 때 IPO를 할 때 들어가서 주식을 받고 또 똑같이 합병되는 그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일반 공모를 통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주식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펙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스펙은 뭐 예를 들어 전자공시를 들어가 보면은 네. 그거를 합병이 결정난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뭐 추진하는 사항도 혹시 공개된 자료들이 있나요? 예, 제가 좀 다 조사를 해왔는데 오. 그 자료를 좀 다 지금 현재 주말에 그 합병 승인난 기업하고요. 골프 치기도 바빴을 텐데. 합병 심사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료 정리한 거 한번 좀 볼까요? 한 10개 업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삼성 스펙 2호가 MP라는 회사하고 합병 승인이 났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참 어렵죠, 이게. 예, 제가 좀 이따 그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유안타 제6호 스펙 같은 경우는 다보링크랑 이제 합병 승인이 났고 NH 스펙 16호는 휴럼이라는 회사하고 합병 승인이 났습니다. 휴럼이요? 예. 이게 갈아 짜내는 그 휴럼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닌가? 예, 그 휴럼이고요. 네. 그건 휴롬이고, 예, 저건 휴럼인가? 예. 네. 좀 이따 뭐 이미지 사진 혹시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말을 끼는 거는 저를 이제 이영도 차장이 지금 자료를 찾아갖고 정리하신 거죠. 네, 정리한 거. 어디 거 가져온 게 아니라 네. 자체만의 특허권이 있는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하나 좀 찍어 놓으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끄는 건데 네. 뭐
적기 불편하시면은 그 스마트폰 요즘 잘 돼 있으니까 화면을 촬영해 놓으시면은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는 8월 20일 날 상장 예정이고요. 이번 다음 저희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NH 스펙 16호 하고 합병 상장 예정일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합병 심사 중인 기업들이 이제 상장인 이안 1호 스펙하고 유진 스펙 4호, 5호, 그다음에 하나 플러스 제 1호, IBK 제 14호, NH 기업 인수 18호, NH 스펙 13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도 저희 런칭이 돼 있고요. 네. 시가총액 현재 얘네들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화면이 지금 두 개인가요? 네. 두 개로 좀 넘어갔나? 화면이 지금 넘어갔네. 예. 네, 넘어갔죠. 네. 첫 번째 거 요거 하나 찍으시면 되고 두 번째 거 이제 화면 또 하나 찍으시면 되고. 네. 네. 삼성 이게 매일경제TV 이영로 차장 코너에서만 볼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건 뭐 이제 저는 특허권이 없으니 아니, 특허권이 그래도 아니라 저 자료 정리하는 누구든지 게 갖다 쓰시는 저 자료 정리하는 게 솔직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거 다 저거보다는 찾아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상장 예정일이라든지 합병 비율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했는데 네. 화면에 보여드리기에는 그게 너무 좀 한계가 있고. 예, 한계가 있어서 좀 축약을 하신 거잖아요. 출연한 상태인데요. 네, 네. 일단은 그러면 저 중에 이제 조금 특이사항 어떤 기업인지 네, 예. 뭐 그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가장 일단은 다가온 거 이제 합병 승인난 기업들 같은 경우죠. 합병 승인난 기업들 같은 MP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게 메타버스 VR AR 시장이 2030년 그 1,44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국 이제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3차원 아바타 게임 업체인데요. 네, 뭐 잘 아시는 네. 이게 미국 초등학생들의 뭐 거의 예. 그렇다 하대요. 네. 이게 근데 시가총액이 현재 그제 59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예. 이런 이제 VR, AR 시장이 커지면서 네. 이것도 MP라는 회사도 점차 이제 커질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조성돼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안 하는데 우리 그 온라인을 통해서 공연을 하고 막 이렇게 맞은 TV 방송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혜가 됐었던 그러니까 이 성장 속도가 더 빨랐던 게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고. 네. 근데 백신이 보급이 되면 오히려 또 부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동시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다.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그렇죠. 그 공연 시황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또 이제 시청할 수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뭐 실시간으로 다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원래 오프라인 쪽에서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뭐 하는 회사였습니다. MP가. 근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그 공연을 안 하는데 오프라인 공연을 안 하는데도 실적이 빠지진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고요. 작년 매출액이 226억, 영업이익이 37억 정도를 했던 기업입니다. 이게 삼성스펙 2호하고 상장되는 기업이고요. 네. NH스펙 16호하고 상장되는 아까 저기 휴럼.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산균 요거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예요. 아, 건기식 쪽이군요. 네. 뭐, 건강식, 건강식? 식품 보조제 아니면 뭐 건강식품 보조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또 요즘 뜨고 있는 그 친환경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식물성 원료 및 식물성 에코캡슐 그러니까 우리 알약 같은 거를 드실 때 보면은 보통 네. 그게 이제 뭐 돼지 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동물성 그런 물질들로 만들잖아요. 캡슐이 예, 캡슐이. 연지 캡슐 예. 같은 거. 근데 이제 휴럼의 회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식물성 원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물도 식물성이고요. 그 겉에 표도 다 식물성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그 식물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비건 이런 분들도 그렇죠. 예, 대체육 얘기들 많이 이슈잖아요. 네. 건강을 챙기신다라고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네. 문제도 다 복합적이지만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많이 대체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연관성이 휴럼도 네. 되나 봐요? 예, 이게 지금 휴럼 요거트 기기인데요. 아, 요것도 직접 만들어 먹는 거군요. 예, 이걸 아마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게 있어요. 아, 영유아들을 또 집에서 쉽게 만드는 건데 예. 그 저 큰 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은 다음에 저 안에 가운데에 있는 저 통에다가 우유를 붓고 이 회사에서 만든 그 저희 뭐냐 유산균이 있어요. 유산균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중에 판매되는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네. 하나를 뜯어가지고 그걸 집어넣고 그거를 하루 동안 하룻밤 지나면요 숙성시켜갖고? 요구르트가 돼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요구르트 제작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기계였고요. 발효 음식에 대한 관심도 많으니까. 네. 근데 뭐 이제 식물성으로 하는 이런 영양제들 이런 것들도 판매되고 있고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쓰는 포장지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친환경 제품들을 쓰고 네.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브랜드를 런칭한 귤공방이라는 그 제품이 귤공방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제주도에 귤을 가공해서 판매되는 이런 쿠키 뭐 이런 부분들 쿠키보다는 요구 타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비슷하게 이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가가지고 이걸 사 먹어봤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출시까지. 예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지난 주말에 또 나왔던 주 후반에 마감감 이후에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석탄 기업이나 그런 뭐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제 리스트를 작성해라. 그다음에 ESG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 그 과점을 매겨서 투자 대상을 선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휴럼이나 이런 기업들은 조금 가점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667억,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꽤 나쁘진 되게 좋습니다. 네. 현재 주가로 상장했을 때 한 800억 정도 수준이고요. 그 대신 이제 이게 스펙이라는 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급등해요. 네. 너무 이제 그 최종 이제 합병 승인은 났어요. 합병 승인은 났는데 이제 7월 27일 날 상장하니까 이제 그 크게 기간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변동할 일은 없겠지만 네. 기간이 많이 남은 기업들, 바로 승인 떨어지고 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주가가 많이 급등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대감의 선반영.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합병 가액을 조정해요. 합병 가액을 조정하게 되면은 투자하는 회사, 이거를 합병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좀 많이 지출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예, 그래서 너무 많은 급등이 나올 경우는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펙 가격이 너무 뭐 이렇게 갑자기 급등해 버리면은 네. 합병할 때 비율이나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흡수 대상 합병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합병 깨 이렇게 네.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리스크가 있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그런데 이제 뭐 합병 승인 나가지고 상장 예정일이 얼마 안 남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크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심사 중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매가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태지만 그런 건 좀 예. 유의하셔야겠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급등한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가 7,800원입니다.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7,800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 3배가 100억 정도의 100억이 그 정도 공모를 했는데 네. 지금 300억 정도예요. 그럼 기업이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은 100억인데 내 300억의 가치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오는 기업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부담이 많이 되죠. 오케이. 예. 그래서 너무 많이 급등한 이제 이런 합병 승인 나거나 합병 심사 중이 전에 많이 급등한 기업 스펙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성이 따른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자, 거고. 2개 받고 휴럼 예. 뭐 받고 유한타 제6호 스펙이랑 합병하는 다보링크 다보링크. 같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또 이제 코로나의 수혜주로서 교육 예. 이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학생이랑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데 학생들의 화면을 선생님이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원격 제어 같이. 예, 그다음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자료를 올리거나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화면이 다 뜨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원격 교육도 이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SBT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을 이제 치르는데 네. 우리나라 국가고시인 이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뭐 보건의료 국가면허에서 이제 도입해서 시행 중인데 네. 이거를 하게 될 경우 이제 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사용하는 이제 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각각 시험 치는 학생들이 그 단말기를 갖고 그 안에서 문제를 보고서 체크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정확하게 좀 전달하기가 이런 시험지 안에는 한정돼 있으니까. 네. 근데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때는 선명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의사 이제 시험 볼 때 디테일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현재 그 하고 있어요. 네. 언제는 시험장에 가면은 막 OMR 카드 나눠주고 시험지 나눠주고 이게 그쵸. 바뀌어서 그냥 그 타블릿 같은 거를 나눠주고 들어가서 이게 이제 시험지도 테이블에 나오고. 딱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시작 딱 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딱 하고 개인들의 그 인증 코드 다 집어넣고 시험을 치고 나면은 이제 그러네. 성적이 또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테이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시간 내에 딱 끝내버리죠. 그러겠네. 예. 굉장히 좋네요. 뭐 네. 여러 가지 그 종이도 아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절차상의 그 예. 또 편의성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해킹이나 보안에만 다 인증이 검증이 된다면은 네. 국가고시 같은 것도 충분히.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이거 합병 재밌네. 승인이 난 기업들입니다. 바버링크가 유한타 예. 스펙 6호. 예. 그리고 뭐 이제 심사 중인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상상인 이한 1호 스펙 같은 경우 B2N이라는 기업이랑 합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합병 심사 중입니다. 거래도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248억, 영업이익 34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는 거의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든 기업들의 그 관리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솔루션을 구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 단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KT라든지 뭐 아니면 이런 모든 회사들한테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우리 뭐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SQL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교육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부분들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스펙 얘기 지금 나눠봤는데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이영도 차장이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어느 방송에도 보기 어려운 걸 거예요. 갖다 써길 바랍니다. 네, 널리 퍼뜨려주세요. 많이들 활용해 보시고 스펙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아니 저도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거니까 네. 되게 좋은 내용이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 코너는 저희 유튜브에 저희 프로듀서가 아마 잘라가지고 네. 올려놓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올려놓습니다. 예, 예. 네. 그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 너무 고생하셨네요. 아닙니다. 올리는데. 좋았어요. 네. 자, 정보회의였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으로부터 스펙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오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